기본적으로 심방세동 자체가 이제 부정맥인데 의외로 또 동반된 다른 부정맥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분은 40세 남자 환자고 혈압약 드시는 분이신데 이제 팔피테이션으로 저한테 오시게 되셨고 PSVT가 진단돼서 EP로 이제 시술적으로 PSVT는 잘 성공적으로 없애드렸는데 시술 1개월 후에도 계속 지난번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좀 불규칙하게 심장이 뛰는 것 같고 자주 두근거리는데 두근거리고 나서 어지럽다고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홀터를 했는데도 전혀 증상 뭐 이상 소견이 없었는데 일주일 동안 가지고 계신 이벤트 레코더를 드렸더니 여기서 AFib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안티코아귤레이션 나이가 40세고 혈압약만 드시니까 체드바스 스코어로는 1점밖에 안 되죠. 네, 이분은 증상이 굉장히 심한 AFib이어서 나중에 향후에 어블레이션, RF 같은 어블레이션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증상이 심한 분이라서 안티얼스믹 에이전트를 사용을 할 분이어서 노악을 시작을 했습니다. 노악을 근데 이제 체드바스크 1점이면 우리나라 급여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본인 부담으로 환자분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안티알스믹 에이전트를 사용을 하려면 이제 AFib이다가 사이너스로 컨버전이 되거나 사이너스다가 AFib으로 가는 상황에서 그때가 제일 엠볼릭 리스크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엠볼릭 이벤트를 막기 위해서는 안티코얼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와파린을 사용하게 되면은 음식 조절이라든지 매번 오셔서 자주자주 피 검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불편감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그냥 조금 비싸더라도 이렇게 드시겠습니다 해서 본인 부담으로 지금 처방하면서 약제를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안티알스믹 에이전트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조금 잦고 지속되어서 2개월 뒤에 약제 사용 6주 후에 RFCA가 가능하거든요. AFib이 또 도큐멘트가 된 경우에. 그래서 2달 뒤에 AFib에 대해서 RFCA를 추가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선택이 있으실 수 있겠죠. 뭐 와파린과 안티알스믹 에이전트를 사용한다든지.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증상이 이렇게 잦지 않다면 PRN으로 안티알스믹 에이전트를 필인더 포켓으로 증상 있으실 때마다 잠깐씩 드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 수도 있어요. 뭐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2달에 한 번 정도 생길까 말까 해요. 그러면은 필인더 포켓으로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체드바스크가 낮으니까요. 근데 이분은 조금 증상이 심해서 제가 이런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꼭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는 AFib의 리듬 컨트롤. AFib인 거를 사이너스 리듬으로 유지를 시키고 싶어서 안티알스믹 에이전트를 사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체드바스크 스코어가 낮더라도 안티코아귤레이션을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미오다론을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도 그 로컬 병원 기관가에서 아스피린하고 아미오다론을 같이 주신 경우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분은 지금 컨버전이 안 되고 계속 AFib이어서 컨버전이 되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안티코아귤레이션으로 제가 바꾼 상태고 안티코아귤레이션과 꼭 이제 안티알스믹은 반드시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세트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드바스크 스코어가 2점 미만인 경우는 와파린을 사용하시거나 본인 부담의 노악을 사용을 하고 만약에 증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 내지는 증상이 컨트롤이 된다 그러면은 뭐 6개월 이상 사이너스 리듬으로 유지가 되고 환자도 증상이 없다면 뭐 노악 같은 건 이제 빼도 되겠죠. 와파린이라든지.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매번 6개월 내내의 심전도를 우리가 모니터를 할 수 없고 장담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 가급적이면 조금 유지를 하는 걸 권고를 합니다. 앞에 분이 이제 시술을 AFib 어블레이션 하신 거고 그 외에도 또 다른 부정맥이 동반될 수 있어요. 이분은 카디오메갈리가 좀 있고 하이퍼텐션이 있으신 57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에코를 했는데 이젝션 프랙션은 한 49% 조금 로우 노말이죠. 약간 서브노말 밸류를 나와서 그리고 코골이가 조금 심하시다는 분이었는데 보시면은 VPC가 지금 바이제미니로 나오고 있습니다. QRS 하나 걸러서 하나꼴로 VPC 바이제미니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인 리듬 자체는 atrial fibrillation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도 그렇게 흔히 보는 경우는 아니어서 심전도를 가지고 왔고요. 이분은 그래서 더블 어리스미아가 있는 거죠. 두 가지 어리스미아가 같이 있고 홀터를 해봤더니 기본 베이스 리듬은 AFib인데 그 와중에 VPC 버든이 40%에 달하는 39.6% 굉장히 많은 VPC 버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non-sustained VT도
조금 보인다고 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슬립 앱니아대에선 이제 그 양압기를 밤에 사용하시도록 일단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두 가지 어리스미아가 계속 나오는 상태여서 노악 그리고 안티아리스믹 에이전트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리듬 컨버전, APB라도 한번 컨버전을 시켜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걸 사용하면 VPC도 좀 컨트롤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호전이 되길 바라면서 사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VPC 버튼이 전혀 줄지 않고 APB도 계속 가서 TE를 하고 카디오 버전을 시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노악과 안티아리스믹 에이전트를 썼는데도 이런 리듬 컨트롤이 전혀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블레이션도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두 가지 어리스미아를 둘 다 제가 어블레이션을 할 자신이 좀 없고 좀 일이 커질 것 같아서, 하나는 에이트리얼 어리스미아, 하나는 벤트리클 어리스미아니까 좀 타겟이 다를 것 같아서 일단 하나만이라도 먼저 잡아보자 해서 카디오 버전을 저는 선택을 했는데, 카디오 버전을 했어요. 그래서 사이너스 컨버전이 됐죠. 근데 VPC 이제 간간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카디오 버전하고 안티아리스믹 에이전트와 안티코어레이션 어떻게 하나요? 카디오 버전하고 못해도 3주 이상은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트 페일리어도 같이 있고 하이퍼텐션이 있었기 때문에 체드버스 스코어 2점이고, 카디오 버전을 하고 사이너스가 됐다고 하더라도 리커할 가능성이 있어서 노악은 유지합니다. 그래서 안티아리스믹 에이전트는 조금 상태에 따라서 가감을 하실 수 있고 줄이는 경우도 있고요. 홀터를 다시 봤죠. 이제 사이너스 컨버전이 된 상태에서 베이스 리듬은 사이너스 리듬이고 VPC 버든이 6% 정도, 정상 범위보다 약간 조금 높은 정도, 5% 이내로 나와야 하는데 뭐 6% 정도니까 처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환자분도 숨찬 게 많이 좋아졌고 이젝션 프랙션도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젝션 프랙션 지금 55% 정도로 유지되고 있으신 분이고, 슬립 앱니아는 계속 치료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퍼텐션으로 알고 계신 55세 남자 환자, 체드버스 스코어가 이것만 보면은 1점이죠. 근데 심전도를 찍었는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심전도 중에 스트립 중에 소투스 웨이브가 보이는 플러터 웨이브가 있습니다. 플러터는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브릴레이션과 거의 친인척 관계예요. 그래서 동일한 기준으로 안티코어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근데 플러터는 오히려 피브릴레이션보다 안티아리스믹 에이전트 효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플러터는 뭐 HR 레이트가 200에서 300회 정도로 비교적 좀 줄맞춰서 규칙성 있게 뛰는 건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칙성 있게 뛰다 보니까 2-to-1 컨덕션 내지는 A가 4개 뛸 때 V가 하나 뛰는 그런 4-to-1 컨덕션, 이런 2의 배수배로 컨덕션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2-to-1 컨덕션이라고 하면은 거의 150회, 160회 가까이 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환자분들이 오히려 APB 빌 때보다 더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안티아리스믹 에이전트 효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 카디오 버전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HR 플러터 같은 경우는 더더욱 리듬 컨트롤과 더불어서 레이트 컨트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회, 160회로 환자분이 심장이 계속 뛰면 너무 힘들고 하트 페일리어가 또 확 생길 수가 있어서요. 조절해주면 되고 어블레이션을 해서 또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동반되는 부정맥 중에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는 HR 타키카디아죠. 이제 요거는 HR 타키카디아와 플러터 웨이브의 차이점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소투스 웨이브가 아닌 P웨이브와 P웨이브 사이에 이렇게 아이소엘렉트릭 평평한 부분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P웨이브만 이렇게 쏙쏙 올라와 있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는 게 HR 타키카디아의 전형적인 심전도고, 이렇게 중간에 한번 핀으로 꽂아놓은 것처럼 P웨이브가 뾰족하게 보이죠. 그래서 HR 타키카디아가 이렇게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AFib과 같이. 이분을 레이트 컨트롤을 했더니 HR 타키카디아는 계속 있어요. P는 P대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QRS 컨덕션이 조금 앞에서보다 좀 느려졌죠. 이때는 거의 2-to-1처럼 컨덕션이 되고 있었는데, 뭐 3-to-1 내지는 4-to-1 이렇게 컨덕션 배수가 조금 달라지면서 RR 레이트가 조금 느려지니까 이때는 환자분이 조금 편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AT나 플러터나 이런 경우는 레이트 컨트롤을 반드시 같이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또 다른 환자분의 심전도인데, 요거는 처음에 이제 응급실에서 VT다라고 그래서 연락을 받았던 환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심전도 모양을 보면은 프리코디얼 리드에서 LBBB 쉐입을 보이고 있고 비교적 레귤러해요.
레귤러한데 이분은 VT인가 싶어서 일렉트로피지올로지 스터디를 시행을 했습니다. 당일날 환자가 뭐 아데노신을 줬는데도 뭐 레이트 잠깐 느려지다가 다시 계속 타키가 지속되고 그래서 아데노신을 입히하는 도중에 줘봤더니 atrial 액티베이션만 계속 가고 AV 블럭이 동반되는 atrial 리듬은 계속 가고 있는 AT의 전형적인 그 EP 소견입니다. 그래서 AT라고 진단을 하고 이제 EP를 고려를 하고 있는 어블레이션을 고려한 사람이고요. AT가 있는 경우도 APB나 플러터가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같이 치료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AT 자체는 안티코아귤레이션의 인디케이션이 되지는 않는데 동반되는 이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꼭 홀터 모니터링을 하든지 아니면 에코카디오그래피를 해서 언더라인 하트디스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또 AT 중에 일부는 멀티포컬 AT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가지 P웨이브 모양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고 이레귤러한 A, P웨이브를 보일 수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제 렁 디지즈, COPD 같은 게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게 있다면 그거를 먼저 컨트롤 해주는 거를 권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버런트 컨덕션으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LBBB 쉐입 내지는 RBB 쉐입, 그래서 VT와 감별이 필요할 수 있고 약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어블레이션이 또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